Dream Tower. 9%에서 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이 조금만 올려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금리가 하락기로 접어든다.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시장 자체만 봤을 때 금리 인상의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요번 기사를 보더라도 집값 하락이 역대 최악이다. 요런 기사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가 하락이 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바로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 빅 스텝,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3가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이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됐죠?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바로 빅 스텝. 그 다음에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0.75%씩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올리진 않았죠. 최대 빅 스텝으로 우리나라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이 분들 중에 40, 50 세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나?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9%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했다. 네, 금리를 올라간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7월달이죠. 올해 7월달 보면은 지금 0.5%가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5%, 0.25%. 우리나라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빅 스텝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4%로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거의 한 달에서 2달 텀으로 금리가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0.75%씩 금리가 상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0.75% 차이가 납니다. 그 전까지는 1%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0.75%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12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를 거치면서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빅 스텝이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처음에 9%죠. 9% 가까이 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은 몇 프로? 5%대로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에서 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이 이제 조금만 올려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속도 조절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금리가 하락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 전 세계적으로 폭등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보다는 우리가 먹는 것 아니면 입는 것 아니면은 자는 것, 월세 이런 게 거의 포함이 되는 거고 부동산 중에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마인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력 30년, 40년, 50년 된 분들도 이 저점과 고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의 집값은 정말 몇 억이 상승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아니면은 부동산 지가가 몇 개월, 몇 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예측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응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상황을 대비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응이죠. 즉,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하락이 되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집값이 상승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 이 중간 지점에 투자를 하십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요만큼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들으면은 배가 아픕니다. 정말 배가 아픕니다. 나도 투자를 해볼 걸 하면서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면서 지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고점입니다. 고점에 진입을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점에 진입했는데 시기가 또 안 좋아졌어. 지금 상황처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딱 맞춰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또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 시점이 고점이었구나 라고 후회를 합니다. 어떡하지? 계속 지가가 빠지네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걱정을 하면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던집니다. 근데 이 시점이 저점인 시기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투자를 하니까 투자를 하고, 남들이 던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던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상 집값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다. 완벽한 저점 시기는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락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동산 지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겠죠? 어떤 것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심리, 지금 투자를 하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불안심리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금리가 없어지면 되겠죠? 이 원인 자체가 없어지면 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을 하면은 상승 원인이 있고 하락이 되면은 하락 원인이 있습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 시그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락 시그널 바로 파월이 말을 했습니다. 그 기준금리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아니면 빅 스텝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12월 달 내년 초 중순쯤에는 분명히 하락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순쯤에 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부동산 지가는 상승이 되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 고수분들은 그 전에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중간 지점이나 고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도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상승 시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다. 왜? 이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금리라는 원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기가 기회로 요번에 잡으셔야 됩니다. 왜?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IMF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부동산 지가 아니면 대기업들 망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로만 봤을 때 이때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됐나요? 정말 엄청난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위기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때도 거의 2년 가까이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부동산 지가도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투자를 하신 분들 지금 엄청난 자산가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융위기죠. 2008년도 금융위기만큼 지금 집값이 빠지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8년도와 도찐개찐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투자를 하신 분들, 국제금융위기 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자산가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거와 비슷한 시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또 떨어질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요번 시기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남들처럼 따라가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아니다.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나는 예스라고 외치면서 내가 정말 투자할 곳,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분명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오히려 더 부자의 지름길로 올라탈 수가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